서울의 한 유명한 식당, 깔끔한 차림에 외국인 손님이 한 손으로 메뉴판을 들고 다른 손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직원들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손님이 왔는데 여긴 주문도 안 받는 건가요? 서비스가 뭐 이딴 게 다 있어. 식당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역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니저로 보이는 한 직원이 다가와서 설명을 하자 그 남자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그 남자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임스 클리프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며 12년간 교수로 재직한 후 현재는 런던의 벤처 캐피털 회사인 브라이트 벤처스에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주된 업무는 유망한 스타트업 발굴하고 기술적 가능성을 평가한 뒤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IT 플랫폼, AI 기술,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의 경력 동안에 기술 혁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스타트업 경제의 미래라는 저서를 출간하며 저의 인지도를 넓혀왔습니다. 이렇게 명성과 신뢰 덕분에 벤처 캐피털 업계로 옮긴 후에도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중시하며 기술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영국의 딜리버루와 같은 성공 사례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딜리버루는 배달 서비스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킨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효율적인 경로 설계를 결합해 배달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영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딜리버루가 현대 배달 플랫폼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고 다른 나라의 배달 시스템은 결국 이를 벤치마킹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은 제가 한국 출장을 떠나기 전까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러한 신념은 단순히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이 기술 혁신의 중심지라는 생각은 제가 쌓아온 연구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의 다른 기술 시스템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하느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 전 가졌던 확신과 그 이후 얻은 깨달음 사이의 간극은 제게 크나큰 교훈을 주었고 이는 앞으로 제가 기술 혁신과 경제를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의 배달앱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대표께서 제게 한국 출장을 권유하시며 한국의 배달앱 시스템이 매우 독창적이고 우리의 투자 방향성에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머릿속에는 그럴 리가 없지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표님의 열정과 설득력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민감하게 포착하시는 분이셨고 그런 감각 덕분에 브라이트 벤처스가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배달 플랫폼의 성공 사례, 즉 딜리버루를 뛰어넘는 무언가가 한국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제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딜리버루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경로 설계,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비즈니스 모델로 영국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한국의 한 앱, 즉 배민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한국 출장에서 배달앱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오신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 앱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인지에 대해 한참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혁신을 벤치마킹하면 영국 시장에서 딜리버루를 넘어설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대표 앱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해도 딜리버루의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한국은 기술 인프라가 뛰어난 것은 알지만 그것이 곧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배달 서비스는 결국 효율성의 문제이고 딜리버루는 이 효율성을 이미 완벽히 구현해냈다. 한국의 시스템은 고작 딜리버루를 벤치마킹한 수준일 것이다. 게다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K-팝, 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나 반도체의 두각을 나타내는 곳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냥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라는 영역에서 딜리버루를 능가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넘어설 수 없을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장을 준비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보고 오면 결국 내가 옳다는 걸 확인하게 되겠지. 딜리버루는 이미 완벽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배달앱의 혁신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그럴듯하게 포장된 과장일 뿐일 거야. 그러니 이 출장은 단지 내가 대표님을 설득할 근거를 더 찾는 일이 될 거야.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진 이 확신이 얼마나 근거 없고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할 대표 앱의 시스템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 출장을 제안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배달앱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위험과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일상은 과연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의문이 들곤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안정한 정세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쉽게 볼 수 있었으니까요. 정치적 리스크 또한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과거와 시위가 이어지는 현재까지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 궁금했던 거죠. 이러한 점들은 제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이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 정부의 정책 변화나 사회적 불안으로 출장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출장에 대한 제 의욕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중 하나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만 저로서는 뉴스에서 접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남아있었기에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저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듯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행에 대한 제 마음속 부담은 단순히 배달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출장은 저에게 그저 시간 낭비를 넘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공항시설과 서비스 등 정돈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죠.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공항의 정돈된 모습만으로도 한국이 상당히 조직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바닥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조차도 어딘가 호텔과 같은 깔끔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공항 내부의 청결 상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흔한 쓰레기통도 안 보이더군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스크린은 영어 등 다른 언어도 지원되어 외국인에게도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하고 효율적이라면 내가 가진 몇 가지 선입견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항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었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는 보장은 없겠지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용한 리무진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고 차 안 역시 편안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동 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 풍경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정돈된 도로,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보던 전통적인 풍경과는 다른 독특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돈된 도시였고 도시의 구조와 인프라가 잘 짜인 곳이었습니다. 출장 숙소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로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한 조명과 높은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자체로 도시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호텔 내부 역시 세련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방 안에는 투숙객을 배려한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비치된 각종 안내 책자는 영어로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스마트폰과 연결 가능한 고속 인터넷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런던의 고풍스럽고 전통적인 호텔과는 다른 현대적인 편리함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전반적인 깨끗함과 효율성의 조화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몇 가지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리된 구조를 가지고 있군. 기술적인 발전과 효율성도 이런 세심함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첫인상이 한국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나라가 체계적이고 정돈된 시스템을 중시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이곳의 배달 시스템이 딜리버루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스템과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첫날은 이미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영국에서 대표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던 배민 앱을 설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딜리버루만큼 직관적이고 편리한 앱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첫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앱은 첫인상부터 매우 깔끔하고 단순하게 디자인되어 있었습니다. 어수선한 요소 없이 필요한 정보만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모든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를 살펴보며 음식 사진과 리뷰, 예상 배달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각 과정이 단계별로 분명하게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별다른 고민 없이 바로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이 앱은 처음 사용하는 외국인인 저조차도 어려움 없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었고 이 점이 딜리버루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앱의 전체적인 반응 속도였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정보가 즉시 표시되었고 주문 과정 역시 단순히 몇 번의 클릭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딜리버루도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앱이지만 처음 사용할 때는 주소 등록이나 결제 정보 입력이 약간 번거롭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민 앱은 이런 모든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어 있었고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뉴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음식 종류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가장 선호할 만한 음식이 상단의 추천 메뉴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딜리버루에서도 유사한 기능이 제공되지만 이 앱은 사용자의 주문 기록이나 선호도를 분석해서 개인화된 추천 메뉴를 한층 더 세심하게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저에게조차 적절한 선택지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문이 완료된 후에는 배달 예상 시간과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고 알람이 실시간으로 알려주었죠. 특히 배달원의 이동 경로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기다리는 동안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사용자 친화적이라면 딜리버루도 이 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민 앱을 처음 설치하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잘 만든 앱이라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 경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깃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앱의 모든 요소가 사용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였고 특히 새로운 사용자에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점이 돋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딜리버루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 앱의 간단하고 직관적인 디자인과 빠른 반응 속도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군. 아마도 딜리버루가 이런 면에서는 뒤처질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아직 이 앱이 딜리버루의 모든 면을 뛰어넘었다고 단정 지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배민앱은 단순한 배달 서비스를 넘어 사용자가 주문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철저히 배제하고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을 종료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예상했던 한국의 배달 시스템인가? 딜리버루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편리하다니. 어쩌면 내가 가진 선입견이 조금씩 틀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배민앱은 첫날부터 제게 딜리버루와는 또 다른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잠시 쉬면서 배달앱을 다시 실행해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느라 피곤했던 터라 간단히 호텔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른 의문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는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보통 룸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었고 배달 음식은 호텔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딜리버루로 음식을 시키더라도 로비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배민앱은 그런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켰습니다. 호텔 주소를 입력하니 앱에서 자동으로 인식했고 배달원 도착 시 호텔 로비에서 확인 전화가 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호텔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라면 꽤 편리하겠군이라고 생각하며 피자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을 완료하니 예상 배달 시간이 15분이라고 표시되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제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피자를 만드는 데만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어떻게 배달까지 포함해 15분 만에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앱의 예상 시간이 과장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피식 웃으며 결국 30분 이상 걸리겠지, 15분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시간일 뿐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문 후 15분 정도가 되자 제 휴대전화에 호텔 로비에 음식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설마 이게 내가 주문한 피자일 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확인했지만 로비 직원이 저를 위해 피자를 받아두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15분 만에 도착했다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갖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직원이 건네준 피자를 받아 들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피자는 여전히 따뜻했고 갓 구워진 듯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자의 향과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을 보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는 마치 매장에서 갓 나온 것처럼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온도와 신선함은 제가 이전에 배달 음식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딜리버루로 피자를 주문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 보통 최소 3-40분이 걸렸고 도착한 음식은 가끔 식어 있거나 눅눅한 상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완벽한 상태로 정확히 15분 만에 음식이 도착한 것입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오며 이 경험이 단순히 운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무언가 더 큰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달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제가 상상했던 서비스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른 배달이 가능하다면 단순히 운이나 가까운 거리의 문제가 아닐 거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설계된 게 분명해. 호텔에서도 이토록 정확하고 편리한 배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딜리버루를 포함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배달 플랫폼의 한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단순히 가게가 호텔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피자는 조리 과정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음식입니다. 조리 시간과 배달 시간을 포함해 15분 만에 음식이 도착한다는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유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배달원이 미리 가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가게 내부에서 주문 접수와 동시에 배달 준비가 시작된 걸까? 그러나 이 모든 가설로도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주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배달원의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점은 획기적이었습니다. 앱의 정교한 시스템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제 사고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 전체가 조화를 이룬 결과일 거야. 음식점의 조리 프로세스, 배달원의 효율적인 동선, 그리고 통합 관리 데이터 기반 시스템까지 이 모든 요소가 완벽히 맞물려야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딜리버루에서 이런 속도로, 이런 품질의 배달이 가능했을까? 영국의 배달 시스템은 고객 경험보다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처럼 음식의 품질과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분명 무언가 다른 비밀이 있을 거야. 결국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문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빠르게 음식을 받았다는 경험만으로도 이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배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여전히 전날의 경험에 대해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앱의 시스템이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겪은 일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한국 특유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의 IT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를 자랑하며 이러한 기술적 기반이 배달 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접수되면 음식점의 조리 시간, 배달원의 위치, 교통 상황, 고객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와 배달 일정을 자동으로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조리와 배달이 마치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완벽히 동기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 전날의 경험이 단순히 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식품, 의료품, 심지어 우편물까지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때 약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약을 배달받을 수 있으며 갑자기 집에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도 배달 앱을 통해 간단히 주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달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음식을 넘어 의료품까지 배달이 가능하다고? 그것도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말이야? 영국에서는 배달 플랫폼이 주로 음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조차도 특정 시간대에만 가능하거나 제한적인 서비스 범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 24시간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배달이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제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관계자는 한국의 이러한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발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가 IT 기술과 결합되어 지금의 배달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제야 한국 배달 시스템의 본질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종합적인 플랫폼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저에게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배달 생태계는 제가 알고 있던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에 놀란 하루를 보낸 뒤라 직접 가서 경험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섰을 때 처음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꽤 유명하다는 곳이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고 내부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지 5분이 지나도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손님이 왔으면 기본적으로 메뉴를 가져오고 주문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서비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며 점점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니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게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보니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도 역시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식당은 손님을 무시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불쾌한 생각들과 그제야 이상하다는 느낌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손님이 왔는데 여긴 주문도 안 받는 건가요? 서비스가 뭐 이딴 게 다 있어. 목소리가 조금 커진 것 같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깔끔한 차림의 한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저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키오스크?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입구 쪽에 있는 큰 터치 스크린 앞으로 안내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고 음식을 선택하신 후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메뉴가 사진과 함께 표시되며 영어로도 지원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약간 민망해졌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서비스는 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키오스크 화면은 생각보다 직관적이었고 메뉴의 사진과 상세 설명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영어 설정으로 바꾸어 주자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고 메뉴를 고르고 결제하는 데에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처음 느꼈던 불편함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에게 먼저 안내를 해줬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은 내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영국이 아니야. 이곳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지. 잠시 후 제가 주문한 음식이 정확히 준비되어 테이블에 서빙되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고 맛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처음의 오해와는 달리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주문을 받지 않더라도 키오스크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였고 제가 느꼈던 불편은 단지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편리하네요. 다음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었죠. 저는 식당을 떠나면서 한국의 외식 문화가 음식과 서비스 기술이 결합된 혁신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배달 앱과 키오스크를 경험하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배운 기분이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다시 한번 강렬한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가치를 더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야.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배달앱의 놀라운 시스템과 음식점의 키오스크 경험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배달과 외식 시스템은 고객 중심의 설계와 빠른 서비스 문화를 반영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한국의 배달 앱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단 15분 만에 도착한 따뜻한 피자, 그리고 그 완벽한 품질은 결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음식점의 조리 시간과 배달원의 동선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시스템, 이러한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배달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특히 배달의 속도와 품질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딜리버루와 같은 기존 플랫폼이 놓치고 있던 가능성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호텔 근처 식당에서의 키오스크 경험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주문과 결제가 단 몇 분 만에 끝났고 영어로 제공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외국인인 저조차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디지털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편리함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회사 관계자들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배달 앱과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음식을 15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만이 아닙니다. 음식의 품질과 온도까지 완벽하게 유지된 채로 말입니다.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인프라, 그리고 한국 빠른 문화가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저는 식당에 설치된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고객은 메뉴를 직접 선택하고 결제까지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영어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덕분에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직원이 따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설계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할지를 고민한 결과가 이런 시스템으로 나타난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과 회사 관계자들은 모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저는 한동안 한국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충격과 깨달음은 단순히 배달 시스템이나 외식 문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람 중심의 혁신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어.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경력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민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